일광노동 최영도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어떠한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의 목소리 담다라는 내용의 2022년 8월 29일 날 교육부에서 나타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안내를 드릴 건데요. 사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국민소통 채널 탑재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완벽한 총론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계속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수정을 해서 최종 총론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맞는 강론과 함께 교과서들 그리고 공부들이 쭉 안내가 되겠죠. 예, 입시도 바뀔 겁니다. 그렇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의의와 구성에서 먼저 보면은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러한 사회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의 구성을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간단히 표현하자면 정말로 빠르게 바뀌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 사람들은 정말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성장할 때 자신에 맞는 진로, 자신에 맞는 방향성, 자신에 맞는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다가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하자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9, 2015 달랐을까요?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요번엔 조금 더 긴박한 느낌,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 이런 느낌을 좀 더 강조한 느낌이에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거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교별로 봤을 때 고교학점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어떤 위치를 취하냐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요. 초, 중, 고 교육의 전부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부이고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미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다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놨는데 고교학점제가 늦게 와서 전부 다 홀대받고 무시당하고 있다가 이제 고교학점제가 땅 생기니까 옛날에 쓰던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랜드마크처럼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자, 먼저 볼까요? 초등학교 때는요. 고교학점제가 원하는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자기주도성, 저 하늘색 포인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하고 학습과 생활을 발전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과정들을 스스로 느끼는 과정을 진행하고요. 다양한 문화를 탐색합니다. 중학교 때는요. 그런 경험과 선택적 활동을 바탕으로 노란색, 한마디로 설계 능력을 키우는데요.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하고요.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해와 공감도를 키워나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란색과 파란색, 한마디로 자기주도적인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초록색 파트를 성장시켜요. 무엇이냐면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요.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때에는 자신의 소중한 바탕으로 한 자기 주도성을 키우고요. 풍부한 학습을 하고 생활 속 문제를 기르고 문화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게 우선입니다. 중학교 때는요. 적극성 있고 책임감 있는 방향과 진로를 길러도록 노력시켜요.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 점점 거기에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학교의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요. 진로에 적합한 지식과 기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과 문화에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분석하고요. 아, 이렇다면 나는 이 진로가 맞겠네. 혹은 내가 이 진로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내가 빨리 움직이게 맞겠네를 판단할 수 있는 민첩성을 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네, 이 고교학점제 돕는 방법으로 쭉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시수랑 배당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2022, 2015를 초등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시간 배당 기준을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바뀌었어요. 어디만 바뀌었죠? 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뀌었습니다. 안전한 생활이 없어졌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도 한 40시간 줄었습니다. 다 어디로 갔나요? 왼쪽에 보시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친구가 여러 가지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스스로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점점 다양한 것들을 스스로 환경 속에서 느끼자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결론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종합하자면 이런 거죠. 자신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쭉 이렇게 자기성 키운다고 했는데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학습 그리고 놀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것을 메인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중학교에서는 어떤 걸 하는데요. 중학교도 하나도 안 변했는데요. 딱 하나. 네, 보여지는 자유학기제가 원래 자유학년제로서 1년 동안 진행한 것을 한 학기와 마지막 3학년 2학기에 잠깐으로 변경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1년 동안 자유학년제를 놓았더니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그냥 마냥 놀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학기 경험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네 결론 짓고 가라고 맺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름답게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부는요. 자,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을 보니까요. 단 1분, 단 한 타임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걸 보여줍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기초학습이 중요해졌고요. 대신 자유학교 활동 사항을 더 열심히 해야 되더라. 인 겁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공부는 중학교 때 더 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부족할 것 같던 내용들 혹은 조금 더 배워놔야 될 것 같던 과정들을 중학교에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더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대신에 정확하게 시간 배당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 뭐 해야 되죠? 섬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섬세하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친구들한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올리고 싶었던 건 자기 주도성과 논리적 설계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난 15년간 곳곳에서 조금씩 꼽혀왔습니다. 뭐뭐 있었죠? 수음이행가가 폐지되고요.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점점 꽃을 발휘했어요. 어디서요? 초등학교 때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가 융합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자, 중학교 때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늘어나면서 다양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선택하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공부의 부담을 좀 덜 주려고 성취평가제도 도입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이 어떤 걸 만들었죠? 공부 적당히 하고 고등학교 선행 빨리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건 말끔하게 선행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네들을 조금씩 챙겨 먹으면서 자기 주도성과 선택할 수 있는 논리력을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실제로 이수학점 전체는 2022학년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안 냈던 바이죠. 네, 정확히 말하면 204 단위를 들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192 학점을 듣게 되고요. 공부만 따지면 정확하게 4 학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걸 단위라고 해서 학점인지 모르겠는데 줄었어요. 자, 그러고 봤는데 더 재밌는 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율 이수 학점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줄었을까요? 기초로 필수 이수해야 되는 단위, 학점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학습하는 소양이 줄어든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학습해야 될 기초 학습들은 더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탄탄하게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되죠?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는 수업들 중에 내가 진로에 맞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해 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진로 설계를 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빠른 진로 선택을 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한 학기 더 늦게 진로 선택 과목을 진로에 맞게 들으면 점점 내 진로의 성숙도가 흐릿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첫 번째로 빨리 진로 선택해서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진로에 맞는 수업을 많이 공부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전문성이 커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은 공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디서 시간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전공을 삼지 않는 공부들은 조금 더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고교학점제라는 게 공부를 덜 해야 하는 공부다. 덜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공부를 덜 시킨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전공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더 명확하고 더 뚜렷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기초 지식은 더 탄탄하게 쌓아나가야 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은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될까요? 자, 교육과정에 대한 과제를 보니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네, 구성의 원리를 신설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교과별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이 과정을 설명을 통해서 문해력을 향상시킨다는 문해력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암기식이라던가 아니면 제시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이런 걸 하라는 거구나, 라는 논리성을 키워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쯤 형성되는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은 초등학교 때 형성돼서 중학교 때 안착시켜줘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성장 과정으로 볼까요? 교육 과정을 이렇게 성장시킨대요.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세 가지를 길러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하고 교과의 사고와 탐구 과정을 확실하게 익히며 고유한 가치 및 태도를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계적으로 형성시켜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더 많을 것이고요. 중학교 때는 사고 및 탐구 과정을 조금 더 신장시켜 줄 것이고요. 고등학교 때는 고유한 가치 및 태도를 좀 더 알아보는 과정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통합적인 학생의 수행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니까 평가의 방향과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라? 창의력, 비판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 선원 수령, 맞춤형 피드백 이런 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요? 자신의 논리,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네,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어디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죠. 자,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결국엔 대입제도는 어떻게 바뀐다는 거지는 또 이번에도 패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지난 동영상에서 안내드린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이고요.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은 설명회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만나가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